원희홀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날을 맞이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장휴장인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원희홀딩스 주식을 왜 봐야 되는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타점, 그 다음에 진입한 가격 기준으로 얼마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반등 구간 제가 하나하나 다 잡아드릴 겁니다. 대응법 이런 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스킵 없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원희홀딩스 주가 움직임을 보면 자회사들의 실적과 로보테마로 인해서 2,000원 하던 주식이 벌써 5만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단기간에 이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어요. 상승률을 보면 바닥에서 20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많은 분들이 원희홀딩스 이제 고점 찍었다, 하면 안 된다, 이거 위험하다,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직 기회가 남았고 반등 구간을 어느 자리에서 봐야 되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먼저 구독자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 위해 이 우측 하단에 보면 제가 대응 자료, 실시간 소통방 이런 거 준비해 놨어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보면 거기에 추가 자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자료부터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스킵 없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종목은 산업 사이클이 돌아올 때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기 쉬운 구조를 가진 종목입니다. 이 홀딩스라는 기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하기도 하고 자회사나 관계사 지분을 들고서 그 회사들이 버는 돈도 같이 내 성적표로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홀딩스는 연결 재무제표를 꼭 봐야 돼요. 연결 재무제표라는 건 원희홀딩스 단독 성적표가 아니라 자회사까지 합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홀딩스는 연결 기준 숫자 흐름이 주가를 훨씬 더 많이 흔들어요. 자, 이걸 확인하는 1차 자료가 바로 분기 보고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기 보고서를 보면 어떤 분기는 영업이익이 안 좋은데 순이익이 좋고 왜 그런 거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오는 이유는 영업이익은 본업 장사로 남긴 돈이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금융손익, 지분법 손익, 일회성 처분 이익 같은 것들이 합쳐진 최종 결과예요. 그래서 홀딩스는 순이익이 튈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2월 10일에 원희홀딩스가 매출에 관련된 공시가 나왔죠. 거기서 작년 연결 실적이 매출 약 6,225억, 영업 손실은 소폭, 순이익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왔죠. 특히 유유자산 매각 같은 요인이 순이익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대체 이 매출 6,225억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거가 네 군데입니다. 첫 번째, 공장에서 장비나 장치가 필요할 때, 즉 장비랑 장치 매출 쪽, 이쪽에 먼저 첫 번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장에서 공정 돌리는데 고순도 가스가 필요할 때, 특수가스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영역, 뭐가 있죠? 바로 로봇, 그리고 칩 쪽, 이쪽이 있습니다. 신사업 매출이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산이나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여기에 보면 이자, 지분 손익, 뭐 매각이익 이런 것들이 있죠. 투자 관련 손익에서 나옵니다. 즉 6,225억은 특정 한 제품이 아니라 자회사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나온 매출이 합쳐진 숫자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공시를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고객사의 신규 투자 일정 영향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거예요. 근데 보면 영업은 적자인데 순이익은 흑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원희홀딩스로 치면 장비 팔아서 번 돈, 특수가스 공급해서 번 돈, 공사에서 번 돈, 이게 바로 본업이에요. 여기서 비용 빼고 남은 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객사들이 반도체 투자 일정을 늦췄어요. 그렇게 되면 공장 투자가 늦어지면 장비 발주도 늦어지고 공사도 밀리고 가스 공급도 늦어집니다.
그럼 매출이 당연히 줄어들죠. 근데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인건비, 고정비, 연구 개발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매출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니까 영업이익이 적자가 된 거예요. 적자. 공장이 덜 돌면 당연히 장사도 덜 되는 거죠. 그럼 순이익은? 순이익은 영업이익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붙냐면 금융손익, 그리고 지분법 손익, 그 다음에 자산 매각 이익, 마지막으로 기타 일회성 이익, 이런 것들이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인데 순이익은 플러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파헤쳐 보니까 원익홀딩스는 뭐 때문에 순이익이 늘었냐면 지분법 손익 증가. 이 지분법 손익이 뭐냐면 내가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면 그 이익 중 내 몫을 가져오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회사를 30%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 회사가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럼 나는 30억을 내 실적에다가 반영해요. 이게 지분법 손익이에요. 원익홀딩스는 관계기업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 지분법 이익이 늘어났어요. 본업은 힘들었지만 내가 투자해둔 회사들이 돈을 벌어다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유휴자산 매각, 이겁니다. 이건 회사도 땅이나 건물, 자산을 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당장 안 쓰는 자산이 있는데 이걸 팔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부가보다 비싸게 팔면 이익이 생기죠. 이게 자산 매각 이익이에요. 이건 본업이 아니고 일회성일 가능성이 커요. 한 번 팔면 같은 걸 또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본업은 고객 투자 지연 때문에 약해졌다. 대신에 관계 기업이 돈을 벌어줬다. 거기에 자산 매각 이익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영업은 적자인데 순이익은 흑자로 나오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구독자분들께 신호 검색기를 나눠드릴 거고 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에 비싼 돈 주고 신호 검색기를 구매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돈 주고 사지 말고 한번 이걸로 사용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미 돈 주고 샀다면 이 검색기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독자분들한테만 드리는 거고 모든 증권사 똑같이 적용이 가능해요.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에서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래피라는 종목인데 이 아래 보면 신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호 개수가 많아야 좋은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좋은 신호는 신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호가 한번 나오면 어느 정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게 좋은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를 보면 한 달에 10번 이상 나오는 신호도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신호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정을 하고 경험하고 고쳐 나가다 보면 신호 개수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움직임 체크해 보면 80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수익을 냈다는 건 아니에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분할 매도를 진행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크게 나도 매도를 하고 내 통장에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도를 하라고 알려드려요. 매도 자리도 알려드리고 그래야 현금을 확보하고 다른 종목에서 신호가 나오면 또 진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별주에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 주식을 보면 작년에 이 4월 달에 여기서 자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말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 한 번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4월 말에 이 자리에서 50% 상승했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이 자리에서 30%, 그리고 12월 중순에서 말에는 이 자리에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종목을 보시면 작년 12월 말에서 올해 1월 달에 초에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달에 신호가 이렇게 나왔어요. 움직임을 체크해 보면 작년 5월 달에 이 자리에서 얼마 상승했죠? 120%. 그리고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최근에는 60%.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면 이 자리에서 40% 상승했습니다. 단기로 가져가든 중장기로 가져가든 둘 다 상관없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신호예요.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사용하는 신호고 구독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릴 테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설정하는 방법이랑 어떻게 진입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 화면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소통방 입장 원하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급등주 신호 검색기 원하시면 같이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 내용도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검색기라고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한 분 한 분 다 전부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그럼 원희홀딩스는 왜 조금이라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거냐? 왜 기회가 남은 거냐?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산업 사이클입니다. 원희홀딩스가 딱 묶이는 키워드가 뭐냐면 반도체, 밸류체인, 특수가스 공정, 그리고 자동화 로봇 쪽이에요. 이게 왜 한 덩어리냐면 반도체 공장은 초정밀 공정이라서 장비가 늘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과 소부장과 가스와 공정 인프라가 같이 커집니다. 공장 운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동화 수요도 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 시장은 이런 구간에 장비, 공정, 자동화를 같이 묶어서 테마로 그냥 움직여 버립니다. 자, 그럼 산업 사이클이 좋아질 근거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이걸 1차 통계로 잡아보면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이 여기 아래 통계를 보세요. 2025년, 그 다음에 26년, 27년입니다. 27년까지 내다봤을 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장비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결국 삼전이나 TSMC 같은 고객들이 공장에 돈을 더 쓴다라는 뜻이고, 이게 늘면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로봇과 자동화 쪽에도 근거가 있어요. 국제 로봇 연맹은 산업용 로봇 수요가 장기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늘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트렌드로 뭘로 뽑았냐? AI, 그 다음에 자율성,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키워드를 꺼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로봇이 유행이기 때문에 내다봐야 된다, 이게 아니라 공장과 물류에서 이미 돈이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트렌드가 한 번 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원희홀딩스가 이 사이클에서 돈을 버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원희홀딩스는 엔비디아처럼 AI 수요가 늘면 매출이 바로 폭발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AI 때문에 공장의 설비 투자가 늘어날 때 같이 커지는 공급망 쪽에 걸려 있는 홀딩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희홀딩스를 볼 때는 수요 폭발형 논리로 보면 안 되고 투자 사이클형으로 봐야 돼요. 이 논리로 봐야 됩니다. 투자 사이클형이라는 건 공장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 공급망 실적이 뒤늦게 따라오고 주가는 그 기대를 먼저 당겨서 반영하는 패턴입니다. 그럼 기대만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아닙니다. 왜냐? 저번에 이미 공시가 나와 있거든요. 이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 회사가 작년 12월 17일에 반도체형 특수가스 공급을 위해서 EPC 턴키 공사 관련해서 공시했죠. 계약 금액이 얼마? 2,963억.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이 오늘 당장 찍혔다가 아니라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잡힐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EPC라는 건 E는 설계를 뜻하고요. P는 조달을 뜻해요. C는 시공을 뜻합니다. 이걸 한 번에 맞는 방식입니다. 턴키는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바로 운영 가능하게 통째로 완성해 주겠다라는 계약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공시는 한 줄로 말하면 반도체형 특수가스 공급 인프라를 통째로 구축하는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는 보통 기간이 길고 공정 진행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 나눠서 인식될 수 있어서 단기 실적보다 사이클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내용과 다른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작년 말에 주가가 이렇게 한번 막판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을 보면 단기 상승 파동이든 긴 파동이든 사이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큰 프로젝트 계약 공시를 찍었고 연간 실적 변동 공시로 숫자 변화까지 이미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 내려가는 과정의 캔들의 모습과 거래량을 보면, 그리고 수급을 보면 세력들은 아직 다 팔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 팔았다면 여기 거래량이 더 크게 터졌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안 끝났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산업은 고정비가 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인건비, 공장 유지비, R&D 같은 거죠. 그래서 업황이 바닥일 때 영업이익이 크게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업황이 회복이 돼서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이익률이 확 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원희홀딩스 같은 홀딩스형 기업은 연결 구조 때문에 자회사 가치가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첫째, 연결 실적이 좋아지는 길. 두 번째, 자회사 가치가 재평가되는 길. 셋째, 테마 수급이 붙어서 이 세 가지 영향으로 인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는 길. 아직 안 끝났고 기회가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주식에 대해서 확인할 게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이 살아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 자료도 같이 봐야 되고, 둘째, 그 사이클이 원희홀딩스의 사업, 공정, 가스, 인프라 쪽에 매출로 연결될 만한 실체가 있나를 봐야죠.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 실체가 실제로 숫자로 찍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홀딩스 기업 특유의 지배구조, 그리고 담보, 지분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이 자회사까지 싹 다 봐야 됩니다.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이 영상 하단에 버튼이 있으니까 다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영상 댓글에 보면 링크가 있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소통방 입장, 그 다음에 원희홀딩스의 대응 자료 제가 다 정리해놨어요. 급등주 검색기까지. 구독자분들한테 따로 돈을 받거나 회비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구독만 했다면 무료로 받아가세요. 댓글 확인하는데 10초면 되니까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PC 화면으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 댓글에 이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측 화면을 보면 모바일로,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체크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성함, 연락처, 종목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작성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제공을 할게요. 10초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작성하시고 궁금한 게 있다면 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매집주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재무, 수급, 모멘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자리만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표 시멘트입니다. 이 왼쪽에는 일봉 차트고 우측에는 주봉 차트예요. 12월 11일 기억하시죠? 그때 가격이 3,200원대였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었고 시장은 관심도 없었고 차트는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9월 달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여기에서 한일 시멘트, 그리고 3표 시멘트, 마지막에 아세아 시멘트 이게 있었죠. 하지만 그 중에서 3표 시멘트를 봐야 된다. 앞으로 정부가 5년 동안 수도권에 매년 27만 호의 주택 착공을 하고 총 135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공개했었죠. 근데 지난번에 주가가 크게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주식이고 기회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12월 12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성수동 부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 횡보 후에 추가 급등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성수동 부지 개발 기대감 뉴스가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 터지고 나서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죠. 조용할 때, 움직이기 전에 매직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미 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횡보 이런 구간은 진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급등할 때는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오를 수 있는지를 남들보다 먼저 이해하는 싸움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3표 시멘트는 실적이 갑자기 폭발해서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닙니다. 기대감이 붙으면서 자산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한 거예요.
저는 9월부터 주택 공급으로 말씀을 드렸고 12월에는 성수동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체크하는 건 재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에 아직 반영 안 한 스토리인지,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먼저 이 과정을 거쳐서 매집주를 선별합니다. 지금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혹은 아직 참여 안 하신 구독자분들, 3표 시멘트 같은 기회를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는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께는 무료이고 단 1원도 안 받아요. 이미 3표 시멘트에서 제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결과 나왔는지 보셨다면 이제는 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영상 댓글에 보면 이 링크가 보일 텐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검색기 원하시면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시면서 같이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내용들도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마지막으로 여기에 종목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종목명 여기다가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아래 버튼,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매집주 제공하겠습니다.